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개 빅대장을 의미하고요. 원더7,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M7의 이슈와 이에 맞서는 W7의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투자 인사이트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M7 애플의 이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사에서 무려 160억 건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포브스와 CBS 등 외신은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가 다크웹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이버뉴스 측은 이 정보들이 임포스틸러 악성 코드로 수집이 됐고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텔레그램 등도 포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유출 사태는 AI와 클라우드 시대에서 보안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례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설정이 미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킹이 쉬워진다면서 2단계 인증과 또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자체 칩 설계에 생성형 AI를 본격 도입하면서 기술 생산성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 자동화와 최적화 효율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개발 주기를 단축하려는 전략인데요. 애플의 하드웨어 기술 수석 부사장은 EDA 툴에 AI가 통합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격적인 AI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검색과 정확한 인용 기능으로 AI 검색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애플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 구글에 지급하는 27조 원 규모의 검색 계약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중심의 서비스 확장성과 자체 칩 기술 고도화, 그리고 구글과의 검색 독립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안 위험 노출과 또 AI 패권 다툼 속에서 애플의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G스케일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빅테크에서 무려 160억 건에 달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됐다라는 소식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이 2단계 인증은 기본이고 근본적인 플랫폼 보안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기업이 G스케일러, 클라우드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선두주자입니다. 애플이 생성형 AI를 칩 설계에 활용하고 검색 엔진 독립을 추진하는 동안 G스케일러는 AI를 보안 자동화에 적극 도입 중이죠. 공격 전 모니터링이 아니라 공격 중 탐지와 또 차단 중심의 실시간 대응 체계가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보안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레드 카나리를 약 6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죠. 특히 G플렉스 같은 유연한 계약 모델은 고객 확대를 이끌면서 매출 기여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탄탄합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3% 성장, 또 조정 EPS는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47명 중에서 34명이 매수 의상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평균 278달러입니다. 웰스파고는 목표가를 385달러까지 상향하면서 AI 보안 수혜 기업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RR, 즉 한 해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매출이 총 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I와 보안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가 뚫릴수록 G스케일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보안이 차세대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다시 수천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6천 명에서 7천 명을 감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영업 부분이 주요 대상인데요. 지난해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인력만 4만 5천 명, 전체 20%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최적화 차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올해만 800억 달러를 AI와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당장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업 자동화, AI 코파일럿 도입 등으로 현장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구조 변화도 그 배경인데요. 이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와 함께 차세대 엑스박스 개발에 들어섰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AI 연산 기능을 탑재한 콘솔로 게임과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생태계 전략이 기대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와 이렇게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감원에 대한 여파로 단기 비용은 줄겠지만 AI 수익화 속도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픈 AI와의 협력 균열, 유럽 클라우드 규제 등도 장기적인 전략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AI 혁신의 승자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실험의 한복판에 선 기업일까요? 시장의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기반 AI 플랫폼을 강화하는 동안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흐름 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플로우인데요. 수백만 건의 이벤트와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한 번에 원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로 실시간 이동,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가 모이는 곳,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가 흐르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쓰는 오라클 DB까지 직접 연결해서 변화된 데이터만 골라서 스트리밍하는 기술도 구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파치 아이스버그 포맷을 채택하면서 개방형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저장부터 분석, 머신러닝, 생성형 AI까지 스노우플레이크는 진짜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5.7% 증가, EPS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주요 기업 고객 수는 5,200곳 이상 증가, 5,200곳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매주 AI 기능을 사용하는 활동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IPG, 삼성, 아스트라제네카 등과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고요. 데이터 AI 마케팅 시장까지 공략 중입니다. 다만 고밸류 부담과 경쟁 심화는 여전히 변수로 꼽히지만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은 뚜렷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설계할 때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2.5%를 정식 출시하면서 AI 주도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새 모델은 고효율, 저비용을 내세운 플래시 라이트까지 함께 공개하면서 다양한 워크로드 대응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딩과 수화, 그리고 추론 등 핵심 벤치마크 성능도 향상됐고요. 구글 검색에도 제미나이 적용을 예고하면서 생태계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압박이 강화되고 있죠. 특히 검색 광고 독점 구조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사업 분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과도 관련해서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AI와 광고 사업 중심의 이중축 전략이 규제 환경과 충돌하는 규제가 된 셈인데요. 여기에 고성능 AI 훈련을 위한 막대한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광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유튜브 부분도 점유율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제미나의 플랫폼을 앞세워서 기업용 AI 솔루션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검색, 안드로이드 등 자체 생태계를 통해서 경쟁사보다 높은 AI 통합 효율을 보유한 점이 강점입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또 복잡한 명령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관건은 AI 기술 고도화를 이끌면서 규제 리스크와 비용 구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참 오랫동안 구글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광고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인데요. 이 회사의 최신 플랫폼 코카이는 광고 성과가 낮으면 더 나은 매체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디즈니와 BBC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이미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없이도 타겟팅 가능한 독자 기술 UID2로 규제 이슈도 피했습니다. 수익 구조도 탄탄한데요.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5% 증가한 6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률은 34%에 달했습니다. 특히 CTV, 즉 커넥티드 TV 부분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0에 가까울 만큼 건전하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홍콩 미디어사 HOY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보여주는 구글과는 다르게 광고를 설계해주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기반 광고 생태계가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이제 진짜 경쟁자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각 세 가지 종목으로 M7과 W7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올라온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G스케일러, AI 보안과 클라우드 엣지 기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에서, 구글과 더 트레이드 데스크, 광고 AI 알고리즘과 마케팅 자동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가지 이슈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SK그룹과 협력해서 2027년까지 AI 존을 설립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생성형 AI 학습에 최적화된 반도체 서버, 울트라 클러스터 네트워크, 아마존 큐까지 포함된 풀스택 클라우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국내 데이터 처리 주권을 확보하고 동북아 AI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자율주행 배송 실험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과 무인 배송 차량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리비안과 협업한 전기 밴 공급망을 통해서 최종 배송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배송 거점 재배치와 AI 최적화가 맞물리면서 AI 물류 기업으로서의 정체적인 변화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디지털 결제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논의되면서 아마존 역시 자사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모색 중입니다. 아마존 페이 기반의 전자 결제망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금융사와 함께 블록체인 실증을 진행 중이고, 결제부터 광고, 물류까지 생태계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AI와 자율주행, 디지털 화폐, 이 세 가지 갈래의 확장 전략이 지금 아마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우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로보택시 전략에 우버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죽스를 통해 로보택시를 직접 생산 운영하며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요. 반면 우버는 웨이모, 웨이브, 위라이드 등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손을 잡고 개방형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접근은 물류와 자율주행 양쪽을 모두 겨냥한 아마존의 모델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데요. 우버는 단순한 승차 공유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AI 라벨링 사업까지 본격 진출했습니다.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태깅하는 고부가 가치 영역에 집중하면서 기술 기업으로 변화 중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맞춤형 데이터 솔루션은 앞으로 우버의 핵심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AI 전략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국내 AI 존 구축 움직임과도 흥미롭게 겹칩니다. 양사 모두 클라우드 기반의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우버 주가는 43%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최대 120달러까지 올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공정 기반의 폐쇄형 자율주행을 택했다면 우버는 연결성과 유연성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물류와 AI, 자율주행이 하나로 만나는 구도 속에서 아마존의 진짜 대항마로 테슬라보다는 이제 우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마침내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범 운행에 들어섰습니다. 첫 운행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단 10여 개의 차량이 제한된 지역으로 오갑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요. 원격 조작 요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우버를 대체할 서비스라며 기대를 키웠지만 아직 현실과의 간극은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웨이모보다 저렴한 가격과 또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3만 달러 이하로 예고된 사이버캡, 기술력보다 비용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기반 AI가 라이다보다 정밀한 주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시장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 주행은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노린 이벤트적인 성격도 짙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로보택시를 차량 판매 이후 수익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겠죠. 그러나 규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텍사스주조차 9월부터 운행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향후 민주당 주정부의 규제 강화는 서비스 확산의 제동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안정성 검증을 내놓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 주행이 테슬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과대 포장된 마케팅에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뒤따르는 유망 루키로 모비라이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업 바로 모비라이 짚어볼 텐데요. 5년 전에 인텔 자회사에서 분사한 이 회사가 지금은 나스닥에서 당당히 홀로 서기 중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가 모비라이의 이미징 레이더를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 채택했습니다. 안개와 비처럼 센서가 오작동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사람과 차량 그리고 장애물을 정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 차량용 레이더보다 해상도는 2배, 또 감지 범위는 315m까지 넓혔습니다. 이 센서는 테슬라가 밀고 있는 카메라 기반 FSD 시스템의 최대 약점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가격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였다라는 점에서 로보택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양산될 차량에 본격 탑재되면 웨이모와 테슬라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모비라이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약 60.9%로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폭스바겐 그룹 18개 모델의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 회복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P와 PB는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인 자율주행 테마에 올라탄 대표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밸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대중화를 이끈 1막이었다면 2막의 주인공은 모비라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만 잘하던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 공장에 로봇 투입까지 나섰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폭스콘과 손을 잡고 AI 서버 공장을 새로 여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엔비디아 서버를 조립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실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공동 개발 중인 로봇은 물론이고 중국의 유비테크 제품도 테스트 중입니다. 로봇이 케이블을 꽂고 조립하고 또 무거운 부품도 척척 옮긴다니까 제조업의 새 패러다임이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AI 서버는 자동화하기가 좋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첫 시험 무대로 꼽힙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로 중국 의존도 줄이기라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우회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생겼는데요.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부터 또 로봇 플랫폼까지 공급망 전반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까지 뛰어들면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그리고 제조 자동화까지 연결된 장기 성장 모멘텀을 눈여겨볼 시점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오라클 짚어보겠습니다. AI 칩 시장을 지배해온 엔비디아의 아성에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라클과 AMD가 손을 잡고 13만 1,072개 AI 칩을 탑재한 초대형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에 AMD의 최신 가속기 MI355X까지 탑재해서 AI 모델 훈련부터 추론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독점 플랫폼 쿠다 대신에 AMD의 개방형 소프트웨어 ROCm이 사용됩니다. 특정 기업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시장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려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칩 수급난에 지친 기업들에서 오라클은 가성비 AI 헤뎁을 제시한 것이죠. 또한 GPU 간 병목을 해소한 또 폴라라 NRC 기술까지 투입돼서 클러스터 효율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발표 직후에 오라클 주가 장중 13%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자산도 단숨에 400억 달러 증가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닌 AI 인프라 전환에서 선두로 떠오른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AI 하드웨어까지 주도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트레이닝 수요가 폭발하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오라클로 쏠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시장은 이제 오라클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요즘 AI의 진심입니다. 이번에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와 손을 잡고 AI 스마트 안경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전화와 음악은 물론이고 메타 AI 챗봇으로 대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배터리도 8시간, 방수에 3K 영상까지 가능한데요. 실사용을 꽤나 많이 고려한 모습이죠. 여기에 프라다 브랜드도 붙인 고급형까지 웨어러블 시장 공략이 본격화됐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의 퍼플렉시티 AI 인수도 검토했었죠. 구글의 검색 독점을 뒤흔들고 싶은 메타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인수는 무산됐지만 대신 스케일 AI에 투자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왓츠앱에도 드디어 광고를 도입하면서 수익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자, 이렇게 AI와 스마트 기기 그리고 수익화까지 전방위로 달리는 메타의 모습인데요. 단기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주가는 7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는데요. AI 기반 광고와 플랫폼 확장에 주목한 투자자라면 메타의 다음 행보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스냅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와 스냅의 AI 안경 전쟁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스냅이 내년 출시를 예고한 스펙스는 AI 이미지 인식과 3D AR이 가능한 웨어러블입니다. 사실 스냅은 2016년에도 안경용 기기 스펙터클스를 출시했지만 당시에는 실패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스냅 OS 기반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서 기능성과 가벼움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스냅 CEO는 이제는 스마트폰 4음 세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애플과 메타, 오픈 AI 모두가 노리는 차세대 플랫폼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특히 스냅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Z세대 중심 AR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2분기 스냅의 월간 사용자 수는 9억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적자는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반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G 비율, 즉 주가 수익 비율의 미래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가 0.95로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I와 AR 시대에서 스냅은 메타의 대항마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G스케일러, AI 보안과 클라우드 엣지 기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에서 구글과 더 트레이드 데스크, 광고 AI 알고리즘과 마케팅 자동화 시장에서 맞서고 있고요. 아마존과 우버, 물류 혁신과 자율주행 배송 기술에서 테슬라와 모빌아이, 완전 자율주행차 운영 체제에서 엔비디아와 오라클, AI 인프라 구축과 슈퍼컴퓨팅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스냅, AI 안경과 혼합현실 콘텐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이슈였습니다. AI 기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상용화가 앞서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라클과 AMD,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인프라 독점을 뒤흔드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조승간의 머니세븐은 이렇게 기술 이슈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머니세븐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투자 기회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시장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